한국의 주택이 하나가 있고 미국의 주택이 10채가 있더라도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으로 포함됩니다. 해외 거는 다주택자로 이제 분류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재산세는 높지만 네. 한국에 비해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네요. 네, 제가 교대에 있다가 지금 이제 코엑스로 이사 온 지가 이제 막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사도 하고 이래저래 바빠서 제가 지금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요. 또 오랜만에 하는 만큼 오늘은 정말 이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국 부동산에 이제 앞으로 한 2030년대가 좀 지나고 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 해외 부동산, 특히 이제 가장 큰 미국 부동산의 찐 고수를 제가 또 알게 돼서 우리 네오집스의 우리 어태수 우리 대표님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대표님 간단하게 이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찐 고수는 아니고요. 이 찐 고수 분들과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을 하면서 그 고수의 반열을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미국 부동산 플랫폼 네오집스의 어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많을 테고, 제가 또 자산가 분들을 만나보면은 이미 발빠르신 분들은, 해외 부동산, 그 중에서도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신기한 게, 아니, 어떻게 우리 대표님은,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 가신 지 지금 한 10년 10년 넘으셨다고 됐죠. 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찍 미국 부동산을 또 이렇게 미국에서, 미국인들도 제치고, 이렇게 또 미국에서 이렇게 프로테크 회사를 또 네. 하시게 되셨는지, 네. 제가 너무 이제 이런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이런 스토리를 좀 얘기를 네. 또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한국에서 학교 나오고 군대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직장이 모 회사의 이제 자산운용팀에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해외 쪽에 대해서 많이 좀 오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서는 그때 이제 뭐 NPL 펀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대체 업무 투자 쪽에서 일을 이제 배우면서 네. 선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옵션 부분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부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니어급은 아니고 주니어급이었지만 네. 이제 자산 운용 업무를 하면서 이제 해외 쪽에서 많은 정보들을 받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은 더욱더 많아질 테고 그렇죠. 또 유학생분들이 다시 이제 컴백해서 돌아오더라도 네. 미국 부동산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음.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은 정말 정보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중소법인이나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이제 정보의 비대칭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이 국가와 국가는 정보의 비대칭이 정말 극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보의 비대칭의 중간에서 서게 되면은 네. 양국을 연결할 때 너무도 좋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이민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네. 가서 부동산 업무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준비한 게 벌써 한 15년 전이 됐네요. 와. 그래서 한 5년 정도 준비하고 미국 가서 저도 이제 리얼터로 생활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저희 주요 고객들은 이제 해외 이주센터 왜냐면 이제 유학생 자녀분들이 해외에 있으면은 항상 그 달러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달러 송금할 때뭐 환율에 따라서 울고 웃고 웃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돈을 보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해외 이주센터들 다니면서 차라리 미국에 조그만 부동산이라도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렌트를 이제 달러로 받으시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자금, 흑자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환급지도 되면서 또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자녀분이 돌아오시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이 캐피탈 게인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유학 자금을 내고도 남을 정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게 벌써 이제 10여 년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이제 페인 포인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미국 부동산을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리얼터를 만나야 되는지, 또 대출은 어떻게 받는지, 또 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죠.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모아서 이제 만든 회사가 네오집스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조금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죠. 이제 리얼터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이제 페인 포인트는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좀 힘든 게 있는지 네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태에서 우리 네오집스 대표님이 정말 찐 투자자이신 게 대학교 다니실 때부터 한국에서 이미 경매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이제 모 회사에 또 여의도에서 또 네네. 근무를 또 하셨던 거고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또 가능성을 보였던 거고 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거를 다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사실 미국에 과감하게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국에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한국에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냥 훌훌 날아갔습니다. 아, 네,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네. 저는 정말 미국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좀 행동으로 옮겨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진짜 이게 저도 이제 사업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이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정말 우리 대표님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리얼터 공인 중개사로서 그런 업무도 하시고 네. 이런 어떤 노하우들이 계속 쌓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또 경매를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이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를 아마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거고 네. 그러시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보이셨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자 그러면 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좋은지 전망이 좋으신 걸 이미 아시고 15년 전에 가서 사실 뭐 한국도 15년에 부동산 샀으면 좋았겠지만 미국도 15년 전에 샀으면 대박 났을 거거든요. 어쩌면 한국보다 더 대박이 났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앞으로를 봐야 되잖아요. 한국은 뭐 저는 그래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뭐 한 10년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나 어떤 2차 전지 업종 이런 어떤 특화 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가 탄탄한 그런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은 뭐 앞으로 10년, 20년도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이제 한국도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세대수마저 이제 조금 있으면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저도 미국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부동산이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괜찮아질 거냐 그리고 괜찮냐 네. 여기 그래서 이제 과연 그냥 결론적으로 아니 지금 미국 부동산 투자해도 괜찮냐 라는 걸 좀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네.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은 지금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을 고민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네. 저는 당분간은 조금 기다리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저희는 뭐 해야 되죠. 왜냐면은 네. 제가 뭐 한쪽에 치우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맨하튼의 리얼 중개사다 아니면 뭐 LA 지역의 중개사다라고 하면은 고객분들을 투자를 하게끔 해서 이제 커미션을 받고 이제 수수료를 받아서 이제 일이 되겠지만 네. 저희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 전역에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게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대신 안 좋은 지역도 있지만 좋은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다 그러면은 네. 아직은 금리 때문에 해외 투자도 그렇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30년 고정 금리 이자만 보시더라도 네.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하기 가장 좋았던 시기가 바로 코비드 19 직후였어요. 와. 네. 이때 물론 매스컴에서는 실업률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이 실업률에 따른 정부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부동산 이제 리세션이 온다 등등 했는데 제가 이제 신문 이제 칼럼니스트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썼던 내용이 미국 부동산은 낮은 금리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가격 결정 요인이 첫 번째는 이제 수요와 공급. 그렇죠. 두 번째는 숏텀 짧은 구간에서는 금리의 요인인데 네. 지금 미국 부동산은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수요 공급은 계속 이제 우상향 그래프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번 리세션보다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딱 그 시작점이 코비드 바로 19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30년 고정금리가 2.5% 정도.
그리고 와. 15년 고정금리가 1.5%니까 와, 진짜 뭐 완전 꿀이네요, 꿀. 네. 올라.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 근데 그렇죠. 지금 많이 올라왔죠. 야. 급격하게. 그래서 미국 부동산이 지금 현재는 좀 가격이 살짝 이제 주춤하고 아. 이게 7월에도 FOMC에서 이제 기준금을 올렸지만 그때 좀 명확하게 이제부터 내릴 거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못 줬어요. 그래서 연말에 한번 올리던 아니면 뭐 동결을 하던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마 활성화가 되기는 쉽지 않고 네. 할 것 같고 네. 내년 봄부터 금리를 이제 인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임차인으로 있던 테넌트들이 이제 바이어로 바뀌어서 네. 매수자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또 매도자 우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조금 네. 부동산 구입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저랑 좀 비슷하게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지금 뭐 한국 부동산은 지금은 조금 그렇고 네네. 내년부터는 저도 이제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지역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진짜 빨리 상승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저도 니치보다 더 잘 될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살아 이런 얘기는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못하겠거든요. 근데 또 우리 대표님도 그러시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네. 제가 또 이 그래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금리가 워낙 쌌다 보니까 네. 이때 영끌에서 너무 많이 샀는데 한국이랑 미국 시장이 제가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한국은 변동금리잖아요. 거의 대부분 변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저금리 때 산 사람들이 이 대출이자가 2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데 미국은 고정금리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90% 이상이 15년 고정금리 혹은 30년 고정금리. 와, 그러면은 그때 사셨던 분들은 뭐, 와, 너무 좋겠다. 근데 이자 부담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조차도 그 집을 매도하고 다시 구입하면은 높은 금리로 사야 그러니까 되니까 할 수가 없지. 없죠. 아,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일부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15 이상짜리 현금으로 샀던 데만 그런 거였고 대출 받아서 산 서민들 산 이런 집들은 여전히 떨어지고 가격이 있거든요. 떨어지죠. 근데 미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 반등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유가 제가 이해가 되는 왜 영끌에서 샀어도 금리가 여전히 낮아.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너무 땡큐지 사실은. 맞습니다. 네. 아니 한국도 이거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러면 사실은 은행권에 충격도 안 가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손해 보겠지. 네. 그러니까 은행이 손해를 안 보려고 고정보다는 이제 변동을 택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 리스크를 굳이 안 지고 아. 고객이 하게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품을 뭐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는 없고 고객이 선택하게 하는데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에 고정으로 가는 게 낫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선택을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사실 금리의 향방을 예상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이나 토지나 아파트를 금리가 낮을 때는 고정금리로 사고 그리고 금리가 좀 고금리가 돼서 더 이상 야 이거 여기서 더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 그랬을 때는 좀 변동금리로 사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도 도움이 되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환 대출, 리파이낸싱이 굉장히 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조금 발 빠르신 분들은 주택 구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 이미 시작했어요 다시. 왜냐? 물론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게 이제 차후에 반영이 되겠지만 네. 이제 금리가 누가 보더라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파월 의장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FOMC에서도 더 이상 올리는 게 정말 이제 맥스로 이제 쳤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다시 또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니 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높은 금리지만 지금 매입을 했다가 네.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때 대환 대출을 물론 이제 대환 대출을 할 때 조기 상환 수수료 그렇죠.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내지만 네. 같은 은행 같은 경우는 좀 웨이브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 다른 은행에서 대환 대출하지 말고 우리에서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페널티를 웨이브를 시켜줄게. 웨이브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페널티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조기 상환 수수료 우리가 안 받을게. 와. 우리한테 대신 받아. 왜냐면은 한 번 그 페널티를 내고 나가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이자를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 대환 대출, 리파이낸싱이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수준의 차를 사서 대환 대출을 하자. 아, 그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낮은 금리로 가는 것보다 더 낮을 거다. 아, 네. 또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아.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신 분들은 지금 벌써 그렇게 야, 이게 한국 부동산 시장이랑 미국 부동산이 벌써 이제 차이가 매출에서부터 차이가 확 나네요. 네. 네, 아, 재밌습니다. 또, 네.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미국 부동산. 원래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연체율을 보시면은 네, 뭐 미국 부동산이 그냥 가격이 올라갔다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항상 뭐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뭐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수도 있고 네. 뭐 그 부분은 이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과연 이게 미국 부동산이 예전처럼 뭔가 좀 큰 이벤트가 나올 게 있는지를 보면은 네, 저는 그때 항상 보는 게 이런 연체율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연체율이 높아지면은 미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던지게 되면은 가격을 제값을 못 받고 더 낮게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이 현재 연체율은 이제 싱글 패밀리고 네. 이게 지금 1.74%니까 100가구 중에 1.74. 네. 서브프라임 때 비해 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수준 보시고 2008년에는 엄청 급등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내려가고 있네요. 금리가 코비드-19 이후에 급등했는데도. 왜냐면 고정금리로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시기가 고정금리로 받고 나서부터는 이자 부담이 그보다 맞아요. 더 그렇지. 줄어드니까 그 시점 보시면은 내려가는 시점이 대환대출 받은 시점입니다. 와. 그래서 이게 이제 싱글 패밀리 말고 미국 전체 이제 뭐 커머셜 네. 뱅크들 모든 론을 보면은 네. 오히려 1.24%더 떨어지죠. 아.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매우 코비드 안정적이네요. 이후에 네, 대환 대출을 받고 나서부터는 아까 1.5 이 수준이다 보니까 네. 이분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부담이 더 없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연체율은 더 낮아진 거예요. 와, 아니 제가 여기서 또 듣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은, 네. 아니 그 첫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미국 은행들 뭐 먹고 살지? 음, 아니 왜냐면 이제 한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를 네. 변동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다 어떻게 보면 정가를 시키죠. 정가를 시켰는데 맞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제가 보기엔 반대인 거예요 지금. 은행들이 리스크를 안고 소비자는 어떻게 보면 꿀만 빨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야 참 미국 부동산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금융하고 맞물리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좀 선진국이다라는 음. 이미지를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진짜 놀랍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체율만 보더라도 이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좀 이벤트가 나오기는 어려운 시장이고 오히려 좀 안정적이다라는 네. 좀 느낌을 굉장히 많이, 안정적이에요. 제가 이거 보니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대표님도 자주 보시겠지만 이제 KB 금융 지수가 이제 케이스 실러 인덱스 그렇죠. 미국의 이제 판매된 주택 가격을 가지고 이제 인덱스화 시킨 건데 네, 물론 이제 서브프라임 이후에는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덱스도 이 지수도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전체지만 네, 제가 텍사스에 관심이 있다. 그럼 텍사스 인덱스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뭐 맨하튼에 관심이 있다. 네. 맨하튼. 그렇죠. 그러면은 올라가는 폭하고 내려가는 폭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내려갈 때는 이 지역, 올라갈 때는 이 지역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빌더들, 건설사에서 집을 안 짓겠죠. 안 지죠. 그러면 이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족분이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되고 그렇죠. 코비드 19하고 지금 현재도 금리가 높으니까 주택 구입을 안 하니 네, 건설사들이 짓는 것을 안 하죠. 연기를 시키거나 그렇죠. 하니까 또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또 줄어들게 돼요. 맞아요. 그게 이제 나중엔 다 반영이 되는데 이거 이제 연도별로 쪼개놓으면은 네, 당연히 뭐 2008년, 2009년에는 거의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우측 그래프를 보면은 이것을 이제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한 2017년이 돼서야 조금 맞춰지게 됩니다. 음, 근데 이게 그 전에도 이제 부족했던 부분 네, 그리고 이 당시에도 부족했던 부분을 모아놓으면 캘리포니아만 보더라도 한 200만 유닛이 부족해요. 와, 이게 지금 현재 또 금리 때문에 주택 구입을 못했으니 네, 이 다음 리포트가 나올 때는 이 200만 유닛보다 숫자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은 이제 우상향 그래프로 간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그렇죠. 공급이 네.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요. 그러니까 인구가 느는 속도만큼 주택 공급이 따라가면은 괜찮은데 못 따라가죠. 지금 캘리포니아의 상황은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이 인구가 들어가서 살 집이 늘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작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미국은 아주 급등은 없어요. 또 음. 원래 급락도 저희가 뭐 이 서브 프라임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으셨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큰 이슈가 없다 맞아요. 보니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아마 이 그래프 보시면은 렌트비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할 거예요. 와, 이게 뭔가요? 1980년 이래로 네. 주택 가격 상승폭하고 네. 그다음에 렌트비 상승폭을 같이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걸 보면은 와, 아니 렌트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요? 내리는 거 찾기 어려우시죠? 이때 뭐 코로나가 아니라 금융위기 때 네, 잠깐 떨어진 사실 이거는 사실 거의 의미 없는 거고 네,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계속 그냥 쉼없이 그냥 그 거북이처럼 네. 계속 올라가네요. 이게 그냥 미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아니 이것만 봐도 제가 만약 미국 사람이면 미국에 지금 무조건 사야지. 아니, 무조건 사야지. 렌트비가 올라가는데 미국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매매, 렌트. 그렇죠. 네. 근데 렌트가 계속 올라. 네. 그럼 당연히 집 사야지. 거기에다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대출 금리는 고정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내는 이자는 고정이지만 렌트는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집을 사는 게 야, 낫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딱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사실 미국의 지금 금리가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거냐. 근데 올려봐야 진짜 이제 한 번이나 네. 거의 두 번. 네. 그래서 거의 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 사는데 만약에 얘가 금리가 떨어지면 이걸 또 리파이낸싱 즉 대환 대출을 하는데 이게 또 비용이 거의 안 든다면서요. 네네. 아니 이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 미국 집 사서 금리 떨어지면 다시 대환 대출 돌리면 부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 지금 저기 니치고 저기 한국에서 사업 접고 미국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시점의 렌트비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금리가 급등을 해가지고 네. 미국 전역으로 봤을 땐 떨어지지만 이 시장에서도 오른 지역이 있고 더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임대료의 상승폭을 보면은 와, 이게 최고예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뭐 위아래 진폭이 있겠지만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임대로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버티시고 하시면은 렌트비는 계속해서 상승해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이제 어떤 원리냐면은 많은 부동산 강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최근 월세 비중이 좀 많아지긴 네. 했지만 월세 비중이 좀 많아지기 전에는 매매 아니면 전세였어요. 네. 근데 매매 시장이 안 좋으면 결국 매매 시장에 대한 이 수요가 전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자, 이런 똑같은 원리가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자, 주식은 주식 가격이 올라야지만 돈을 벌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아파트, 미국 부동산 시장의 주택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임대료, 렌트를 주는데 렌트비가 오르면 또 돈을 버는 거니까 좀 맞습니다. 내려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전세 월세가 있지만 미국은 월세냐 매매냐 둘밖에 없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 수요가 당연히 월세 렌트 수요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보면 2020년, 21년에도 지금 이 데이터가 그렇게 급등을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떨어지고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사니까 월세로 렌트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렌트비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이거 미국 부동산 시장이 너무 싫은데. 네. 아 진짜 네. 아 이해됩니다. 아 이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군요. 네. 혹시나 이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아까 대환 대출이 은행들이 이제 아까 이제 웨이브 이제 페널티를 네. 안 주는 은행들이 이제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출 받아서 대환 대출하면은 그냥 아예 그 코스트가 안 드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소개를 또 또,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또 대표님이 뭐 조만간 또 이렇게 같이 리치고와 함께 세미나를 주는 해외 부동산 관심 있으시는 네, 분들 대상 네. 세미나도 이제 해주실 건데 네. 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또 풀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부동산 시장의 메리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자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좋은데 네. 투자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뭐 크게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하시기 전에 목적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네. 네, 그 목적이 네. 많은 분들이 해외에 아까 이제 유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한국에서 벌써 2주택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3주택을 하려다 보니 이제 세금에 대한 이슈. 네. 그러니까 한국의 주택이 하나가 있고 미국의 주택이 10채가 있더라도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으로 포함됩니다. 해외 거는 다주택자로 이제 분류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재산세는 높지만 네. 한국에 비해서 이제 취등록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목적으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투자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느 지역이 괜찮은지를 이제 선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리치고와 함께할 또 이제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혼자 투자할 때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받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렌트비가 더 작아요? 왜냐면 그게 한 50%는 제가 제 돈으로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네. 50% 대출을 받게 되면은 네. 재산세하고 이자 부담을 내면은 물론 이제 지금 한 65%를 제 돈으로 하고 나머지를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플러스가 나올 텐데 지금은 한 50% 정도 수준이 거의 그냥 이퀄 정도 되는 수준. 그렇군요. 그거보다 더 낮게 캐시가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투자하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20만 불이 있고 또 B라는 분이 뭐 30만 불, C라는 분이 뭐 40만 불 해가지고 같이 여기서 잠깐 제가 드는 생각이 네. 이게 공동투자했다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다른 공동투자 방법이 지금 뭔가 네, 이 공동 투자라는 게 저는 팔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안 팔고 싶고 다른 사람은 팔고 싶은데 나는 그렇죠. 이 이견 때문에 그래서 네. 이 오퍼레이팅 어그리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권한을 한 곳에서 다 위임을 받게 됩니다. 네오집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의사결정을 믿는 곳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이견들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동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0월 세미나 때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근데 어떻게든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이런 자산운용 회사랑 같이 해서 신탁이랑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전혀 문제 없게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돈이 있어. 그러면 이제 직접 해서 이제 네오시스에 의뢰해서 하면 되고요. 뭐 취득부터 관리, 세금까지 다 자동으로 다 관리해 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자산운용을 통해서 맞습니다. 펀드 형식으로 같이 해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있어야 이걸 간접이든 직접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네바다 지역이다 아니면 뭐 애틀란타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현금으로 내 돈이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4억에서 6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맨하탄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금액대가 이제 확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15억 내외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한국으로 따지면 좀 중소도시에 맞습니다. 좀 비싸지 않은. 근데 조금 서울이나 이제 비교를 따지면 좀 대도시에 비싼 걸 사려면 이제 한 10억, 20억 단위 그 이상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를 하실 때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역 선정을 좀 달리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를 먼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이제 저희랑 함께 일하고 있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아마 금액을 정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운용사에서 좀 정해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10월달 세미나에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 대표님이 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을 또 가셨다가 또 한국 오셨다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우리 네오집스의 우리 어테스 대표님을 모시고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 미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이런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어쨌든 글로벌하게 계속 이제 사람들을 모이고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이런 미국 부동산을 포함한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뭐 미국 부동산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가 된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에 미국 주식 투자했듯이. 그렇죠. 미국 부동산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제 단점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투자하는 게 장점으로 작용할 건지 단점으로 작용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좀 옥석을 가려내는 게 네. 그게 이제 좀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10월 달에 함께할 우리 어테스 대표님과 함께할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이 구글 폼에 신청할 수 있는 걸 저거는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즉 최소한 3, 4억은 좀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는 또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힘을 좀 실어 드려야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